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C노선의 천안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경제성도 충분해 노선 연장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과는 내년 10월쯤 나올 예정으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세종시에 설립되는 학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인구 대비 학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내 학원 분포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 지역 최대 현안인 GTX C노선 연장 여부가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전망인데요. 노선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와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의 천안 연장. 노선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국토부의 신규 연장 노선 연구 용역이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중에 발표됩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 개발위원회와 천안시의회가 시민 결의대회와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당국대 이영행 교수는 천안은 수도권 전철이 통과하는 만큼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 역시 연장될 명분이 있고 노선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어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경기도니까 수도권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천안은 전철이 오는 명분으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고 지의 의미가 광역권 철도지 않느냐. 충청권은 빠져있으니까 수도권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실제로 천안시 자체 용역 결과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값이 1을 넘었습니다. 천안시는 GTX C 노선이 천안까지 연결되면 서울 주요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국토 균형 발전과 천안 원도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면서 타당성 조사 결과 BC 레시오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천안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엔 지역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노선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1,200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짓기 위해 다음 달 건립 기본 방침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는 내년 10월쯤 나올 예정으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들어 문예회관 건립 사업의 명칭을 예술의 전당으로 변경하고 공연장 규모도 800석에서 1,200석으로 확대하기로 한 아산시. 지난해 12월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 2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 방침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결과는 내년 10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민선 7기에 진행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비용 비율인 BC가 0.07에 그치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바 있는 만큼 타당성 향상 방안이 필요한 상황. 이에 아산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는 사업성을 포함해 6가지 지표가 있는 만큼 BC가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금 조성 등 다른 지표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자금 조달 능력도 우리가 기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점을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시는 내년 10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심사가 통과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예술의 전당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는 오는 26일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27일에는 대전시, 28일에는 세종시, 그리고 7월 이후 충청남도 순으로 개최되며 특별 지자체 설립에 관심 있는 시도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설명회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 추천을 받아 구성한 특별 지자체 주민참여단 위촉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나 시간 등은 각 시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교육청이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대응 투자해 주차장과 수영장,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한 달 동안이며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5년 동안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총 15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오늘은 공공의료 문제를 짚어봅니다. 보건지소는 섬이나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인데요. 이곳의 주민들은 진료하는 의사들이 바로 공중보건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보건의사들이 해마다 줄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실태를 SK 브로드밴드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옹진군 북도보건지소 내과 진료실. 환자가 아픈 증상을 이야기하며 진찰을 받습니다. 지금 배 아프고 그리고 또 불편한 게 있으세요? 배 아프고 약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만성질환 관리부터 기초진료, 약 처방까지 고령의 어르신들은 보건지소 방문이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없는 섬에선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오고 또 매 하루에 한 번씩 또 그런 데 오세요. 지금 이 나이에 뭐 안 아픈 데 있나? 다 아프지. 온몸이 그냥 감기도 가고 뭐 그냥 이 다리야 허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물려치려고 가잖아요. 당초 이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명. 하지만 최근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간과 주말 응급진료가 모두 중단된 상황. 주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거나 오늘 같은 경우 집에 있는 상비약을 다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을 때는 보건소 가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인천 섬지역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21년 87명에서 2022년 82명, 올해에는 8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응급 상황에서 저희 지소를 거쳐간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노인분들께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응급 상황, 응급 질환인지 아니면 응급이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응급 질환이다 아니면 뭐 비응급 질환이다 혹은 준응급 질환이다 이런 거를 감별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주민분들의 불편감은 이루 말할 수는 없겠죠.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는 현실인데 그래서 인천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범시민 기구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공감하면서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공보위 감소를 막기 위해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도서 지역만큼 의료 기반이 취약한 곳이 접경 지역입니다.
경기 동북부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인데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레 의료 기반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어서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입니다. 연천에는 병원과 약국은 고사하고 비상약을 파는 편의점마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잦습니다. 혼났어요. 먼저도 한번 병원이 그렇게 가차운 데 없으니까 그냥 응급실로 우선은 가는 거죠. 뭐 가구 수는 얼마 안 돼도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있잖아요. 종합병원이 하나 딱 연천군에 있었으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천군 인구수는 41,811명. 하지만 10개 읍면을 통틀어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47곳이 있지만 여기에 약국은 22곳뿐입니다. 특히 미산면과 왕직면, 신서면 등 5개 지역은 약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들은 약국조차 없어 일반 의약품을 구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역외상협력센터로 지정된 연천보건의료원으로 오는 응급 환자를 살릴 인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지금 공보의 5명이서 운영을 해요. 성형외과 소아과 의사가 하는데 정말 여기 밤에 응급 오는 거는 매 일평균 16명씩 와요. 여기가. 정말 간혹 가다 뇌출혈 환자들이 오거나 정말 시급을 급한 환자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연천보건의료원은 2축의 의료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이 7명과 병역 의무 대신 공중보건 업무를 보는 공보의 12명으로 인력이 더 많은 공보의 중심입니다. 2년간의 봉직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한 봉직이의 해당 부서의 진료는 신규 채용이 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또다시 채용난 위기를 겪을 생각에 연천보건의료원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봉급을 또 많이 준다 해도 아시다시피 연천에는 극장 하나 없어요. 특히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자녀들 교육이에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 가시면 만약에 한 부서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 산부인과가 없다. 그럼 검진잔치에서 검진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연천군의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 확충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인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열악한 의료 서비스는 도서 지역과 접경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는 물론 광역시에서도 의료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방의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 의사는 점점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의료 붕괴가 자칫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고속철도 역사 인근에는 이처럼 대형 병원을 오가는 정류장이 따로 운영될 정도입니다.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상경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의료 시설이 되게 좀 낙후돼 있어요. 진료 체계가 다 보편화돼 있다고 해도 의료 시설이 아무래도 서울보다 좀 많이 낙후돼 있어서 그래서 다 오고. 대형 병원이 아무래도 시설의 신뢰성, 시설의 성공률 이런 것을 높다고 생각해서 대형 병원을 찾는 것 같아요. 수도권 의료 집중은 이미 보편적인 모습이 됐지만 점차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비수도권 거주 환자는 93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는 2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이 지방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을 만들었는데 환자들이 가야 그 병원이 크는데 거점 병원을 만들어놨는데 계속 큰 병원으로 가버리면 그 거점 병원은 계속 적자고 결국은 효과가 없는 걸로 이제 다시 도태가 되겠죠. 정부가 지방 공공병원 8곳을 추가로 신설 또는 이전 공급하는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증축까지 더하면 20여 곳이 공급되는 계획이지만 환자가 없는 지방에 의사 유입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의료 인프라는 솔직히 그 단기간 내에 이제 집중화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의료 인력 자체는 해결 자체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2025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외형적인 건 가능할지언정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권역별 진료 집중 과목 선정과 수도권 병원과의 연계 진료 확대가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이처럼 지방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각 지자체는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분주합니다. 충남 당진이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낮은 진료비로 소아 청소년과가 위기를 맞았는데 어린이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LG 헬로비전 한보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주로 어른들이 이용하는 이곳에 어린이 전용 병상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입니다. 응급실엔 성인과 분리된 별도의 소아 진료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3명이 배치돼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일반 진료뿐 아니라 입원 치료도 가능하고 심야 시간 따로 약국을 찾지 않아도 약을 바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늦은 밤 아이가 아플 때 서산이나 천안 등 다른 지역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있는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컸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토로하면서 센터가 오래 유지되길 바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도 예상보다 많은 하루 평균 30명 정도에 이릅니다. 진료도 다른 소아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빨리 되는 편이었고 처치도 바로바로 해주고 약도 바로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흐름과 낮은 진료비 등으로 폐과가 잇따르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당진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도 의료진을 구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당진시가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따낸 예산에 10일을 추가로 보태면서 6개월 만에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병원도 비응급 환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비용을 받지 않는 등 수익성보단 공공성을 택했습니다.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공공성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진시와 고민 끝에 저희가 응급관리료라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대략 한 6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를 면제 혜택을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소멸 가속화와 맞물려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지역 의료 환경. 당진 소아야간 응급진료센터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인천 북성포구 일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답보 상태입니다. 무허가 횟집 철거 문제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건데 관계기관이 부지 활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천시 마장면의 한 농촌마을에서 불법 매립된 건설 폐기물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이천시는 생활 폐기물이라며 과태료만 부과하고 건설 폐기물과 관련해선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이 은퇴 이후의 삶과 재무 설계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평생학습관 학습자들도 발표자로 나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해수부가 내놓은 해수욕장 침식률을 보면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심각합니다. 모래 투입이 아닌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산시가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우물인 온양 어의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문화 콘텐츠 개발에 앞서 어의정 개보수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양에 왔을 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우물인 온양 어의정입니다. 가로 107cm, 세로 120cm의 사각형 구조의 우물 상부 시설이
지난 1992년 복원됐으며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1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어의정의 역사적 가치를 내세우며 박경기 아산시장은 어의정 문화 콘텐츠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어의정에 물이 샘솟던 용머리는 마른 지 오래고 대신 쓰레기만 나뒹굽니다. 기둥은 낙서로 얼룩졌습니다. 노후화로 기단 균열도 심해지면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어의정 보수에 착수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의정물로 눈병을 치료했다는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용머리 우물 개보수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단 정비와 수목 정비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비 공사에는 모두 3천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는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올 3분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어의정 활성화를 위한 문화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놀이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입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공동주택 304개 단지 613곳으로 시설물의 노후 정도,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있을 땐 현장에서 즉시 보수나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상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계의 각종 동향을 공유하며 전세 사기 의심 등 불법 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시청 민원실에서 상담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20%를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사업주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7,440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내용은 세종 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하지인 오늘 더위는 주춤했던 대신 종일 빗줄기가 오락가락했는데요. 내일도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몰려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흐름이 불안정한 만큼 소나기에 대비해 항상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식중독 걸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최저기온은 2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보령, 서천 등지의 해안가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다시 30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구름이 끼기 시작해 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3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생활정보입니다. 하지는 절기상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금 일찍 찾아온 더위에 이미 여름을 실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분간 갑작스러운 소나기 예보된 만큼 우산 잘 챙기시고 식중독이나 냉방병 등 여름에 걸리기 쉬운 질병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